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오늘은 그 프랜차이즈의 그 일반 구조와 수익 구조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시니어 창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의 일반 구조입니다. 그 아주 단순하게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개설할 때 얻는 수익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서 얻는 수익 그리고 기타 수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프랜차이즈를 개설할 때는요, 가맹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그리고 교육 훈련비, 그리고 이제 물품을 만약에 뭐 한 달, 두 달 계속 쓰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들어갈 홍보물 제작, 그리고 집 기미 물품, 또 여러 가지 기계들을 쓰게 되는데 이런 제공 기계, 그리고 이제 단말기, 포스 단말기라 그러죠. 이런 단말기 비용 부분이 이제 개설 수익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그럼 운영하면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은요, 그게 로열티라 그러죠. 그래서 그 이 프랜차이즈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품을 공급할 때 매번 이제 그 조달을 받게 되니까 그 물품을 공급할 때 받을 수 있는 물품 공급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소모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새는 뭐 SMS 뭐 단문이라든지 장문이라든지 이런 문자를 전해 보내긴 했는데 이런 것들에 따른 이런 IT 기반의 기타 수익이 있을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 주어진 만약에 상품 제품이 마음에 든다면 거기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한 추가 상품 이런 수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관행처럼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익을 취했던 부분들, 특히 요새 이제 공정위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요. 이런 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은 집기라든지 포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물품 공급비, 다시 말씀드려서 유통 마진, 그 유통을 대행하는 마진에 따른 그런 수익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IT 쪽 특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수익을 취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외국의 사례를 잠깐 볼까요? 일본의 데냐라는 그런 사례인데요. 그 경우에 보면 이제 숫자가 이 수익 구조에 보면은 가맹 수수료, 그 다음에 설비 대여료, 그 다음에 그리고 정보 시스템 이용료, 튀김 리스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눈에 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대여하고 리스한다 이런 개념으로 또 점주들 입장에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그 렌탈식으로요. 줄여서 그 비용을 해지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동시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만약에 폐업을 했을 때도 다시 회수하게 되니까 그 손실에 따른 그 비용을 보전하기가 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다시 회수한 제품에 대해 다시 재가공을 함으로써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그 마진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 공급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제품, 음식료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요. 그 음식의 원자재 같은 것을 본사에서 그 유통하고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제공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그 재료비가 약 한 4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재료비 중에 본사 비중이 약 한 70% 그리고 또 자체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죠. 그랬을 때 이 본사에서 조달한 것에 대해서 약 한 25% 정도를 맞붙이는 이러한 새로운 또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고 이게 거의 일반화된 이러한 프랜차이즈의 수익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관점인데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서 프랜차이즈 점주가 돼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런 프랜차이즈에 들어오려고 하는 가맹점주 부분께서는 이 수익이 어떤 구조가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가맹비, 인테리어비, 교육훈련비 외에 물품 보증료라고요.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받게 되면 그 받은 것을 그 정기적으로 납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일반적으로 한 두 달 정도치를 미리 받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종료됐을 때 다시 돌려주는 건데요. 뭐 월세 보증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약 종료 시 반환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건 이제 이런 집기나 초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비 대여나 리스에 대해서는요. 금융 모델을 결합하면 비용이 좀 그 조달이 쉬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계를 사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리스를 지원해주는 금융과 같이 조합을 한다면
본사 입장은 물론 수수료 나가지만 본사 입장에서는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죠.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속에서 또 이제 가맹점주를 통해서 또 가맹점주는 또 초기 부담을 줄이니까 이 사이에서 물론 조금씩 돈의 관점으로 보면 손실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로 보면은 효율적인 부분이죠. 앞에 사례에서 일본에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리스라든지 렌탈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 가미되고 있는 게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물품 공급비에 대해서 공정위는 이런 얘기를 했죠. 공동 구매를 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다시 말씀드려서 좀 투명하고 정상적인 그런 구조면은 그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뭐 한 100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한다면요. 프랜차이즈 하나에서 그 물건을 샀을 때 바잉 파워와 1000개를 살 수 있는 거에 바잉 파워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유통이라는 건요, 물량을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공급의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사에서 무조건 이렇게 사서 주는 것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투명하고 적정한 시장가 대비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대기업화된 데는 어떻게 하냐면요, 따로 공장을 따로 법인이 있어서 거기서 제공함으로써 거기서 이익을 내고 2차적으로 공급한 걸 이익을 내는 이런 이중 삼중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프랜차이즈 그 가면 본사나 점주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투명한 그 혜택을 보는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요, 이제 추가 판매 상품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고객을 확보하고 품질이 좋았을 경우에 생기는 거죠. 그럼 고객은 그 브랜드 그 제품에 따라서 충성도가 생겨서 고객 동선이 매일같이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 매일같이 위치하는 곳에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넣었을 때 발생하는 거는 순수익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로열티라는 거죠. 얼마나 이 브랜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충성을 보이냐는 건데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영업 표지를 사용하는요, 노하우, 기술, 마케팅, 소비자 신뢰, 정보 시스템 이용료입니다. 근데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소비자 신뢰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가 이 브랜드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거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죠. 이걸 또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멤버십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고객 관계 시스템, 관계 관리 시스템, 그래서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주로 멤버십이라는 여러분들이 쓰는 뭐 무슨 카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모델인데요. 실은 이런 부분까지 고객 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무궁무진합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쌓는 속에서 만들어진 결국 고객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만약에 뭐 한 뭐 100만 명 있다. 그러면요, 시장에서는 저 프랜차이즈는 100만 명 가진 고객을 갖는구나. 그래서 그 100만 명을 저 속에 제휴를 하면은 뭔가 판매나 시너지가 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만 명이 가진 것이 파워가 되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래서 항공이라든지 항공 마일리지 멤버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빵가게에서 많이 하는 빵가게 멤버십이라든지 주유소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때는 굉장한 파워가 있었고요. 그걸 고객 자산이라 그러고요. 그 고객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부수적인 수익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바일 시대로 가는 시대에는요. 여기서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이제 창업을 작게 하고 일단은 고객 수가 적더라도요. 이 그 창업자는 그림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개설할 때 들어가는 수익하고 운영과의 수익, 기타 수익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점차적으로 그 로열티 기반의 수익 모델이라든지 금융 모델을 결합한다든지 공동 구매 이익을 공유한다든지 추가 판매 상품을 발굴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들 이제 퇴직하고 창업을 하거나 현재 하고 계시고 또 키우실 분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이제 창업자가 프랜차이즈 고를 때 얘긴데요. 본사 창업자가 어떤 마인드냐가 제일 중요해요. 만나보면 알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또 제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직원들의 분위기입니다.
기사에 보면요, 직원들이 행복한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커피숍도 중요한데요. 몇 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아요. 어떤 커피숍은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많이 얻어가려고 하고, 그렇지만 어떤 곳은 정말 직원들이 만족하고 가맹점주를 마음으로 대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도 많이 살아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은 본사 창업자의 마인드가 어떠냐를 보셔야 돼요. 창업자가 굉장히 좀 뭐 돈을 밝히는 사람이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수익 구조 모델을 가지고 실은 큰 수익을 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수익 구조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투명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초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점점 제품이 좋아지고 고객의 관계가 쌓아지면요, 그 속에서 그 자산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하시는 게 결국은 그것이 매출보다도 더 큰 수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품의 품질력, 그 다음에 그 고객 자산을 통해서 고객의 구매 동선을 잡았다는 얘기는요, 그 자체가 새로운 돈을 만드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요. 그때 나오는 건 순수익이고요. 그 규모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저는 현실에서 그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는, 특히 그걸 매출로 만약에 전환시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그런 저희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대기업들을 보면 수직화라든지 수평화라든지 그 안에 여러 가지 망들 수익 모델을 결합시키는 자회사들,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자 또는 앞으로 발전시킬 분들도 이럴 수 있겠구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품질이 일단 좋아야죠. 그리고 고객들이 거기에 로열티를 보여야 되고요. 그 중심으로 서로가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서로 제안하고 만들고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을 보면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가 처음 시작할 때는 조그만 규모이기 쉬우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투명한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수익 모델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품질과 고객에 대해서 헌신하려는 자세가 있는지, 이런 뜻을 가진 가맹점주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가맹점주도 이것에 맞춰서 서로 상생하는 그림을 그린다면 전체 수익이 판매가 늘어나서 그 수익이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니어 창업이라는 시니어 라이프의 이슈 또는 시니어 비즈니스 이슈를 다뤘습니다. 저는 시니어 라이프 이슈라든지 라이프의 스타일, 비즈니스 이슈, 또 현재 시니어 비즈니스 컨설팅 리서치 교육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하기가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